안녕하십니까? 네,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. 새해부터 정말 기분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왔는데요.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시죠? 그죠? 예. 근데 저는 뭐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대단한 줄은 정말 이번에 미처 몰랐습니다. 이번에 알았는데요. 저는 그런 괴기스럽고 공포스럽고 좀 비현실적인 영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그 오영수 배우의 골든글로브 수상과 함께 우리 2020년엔 기생충이죠. 2021년에는 미나리가 있었잖아요. 그죠? 이어서 정말 그 K 드라마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. 특히나 이 골든글로브는요, 오스카보다 더 비영어권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합니다. 그런 그 골든글로브 시상에 작품상, 나무주연상, 나무조연상까지 이렇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한국 초유의 기록이라고 합니다. 그죠? 이 오징어 게임은요, 이 시리즈로 된 드라마인데요. 456억이라는 그 시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벌리는 그런 어떤 서바이벌 데스 게임인데요. 오영수 배우는 그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애 내가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참 괜찮은 놈이야 하고 이제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의 세계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요즘 TV나 특히 정치권에서 깐부 맺기, 뭐 깐부 친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그죠? 이 깐부라는 말이 시대의 어떤 핫 트렌드, 핫 이슈가 될 만큼 굉장한 그런 거 파워풀한 그런 진짜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오징어 게임이 뭐예요?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해보셨어요? 예. 저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가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요약본으로 보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대충 흐름을 아는데요. 그래서 공상 영화 같기도 하고 괴기스럽기도 하고 스릴러 공포 영화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오징어 게임, 오징어 놀이는요, 1970년도와 80년대 우리나라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대중적인 동네 이런 게임이라고 하는데요. 황동혁 감독이죠. 이 감독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. 도가니, 그 다음에 남한산성, 그 다음에 수상한 그녀, 뭐 이런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데요. 이 오징어 게임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아무도 도대체 이게 뭐냐 알아봐 주지도 않고 이래서 계속 거절만 당하다가 한 10년 정도 묵혀뒀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번에 넷플릭스가 이런 그 가치를 알아보고 여기다가 더 극적인 연출 뭐 이런 것까지 드라마틱하게 만든 드라마라고 하는데요. 이 오징어 게임은 황 감독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그 즐겨했던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. 이 오징어 게임이야말로 오늘날 경쟁사회, 현대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상징적인 게임이다. 그래서 드라마 제목을 오징어 게임으로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뭐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에는 그죠? 우리 그 당시에는 뭐 한창 대입 준비하고 그죠? 고3이고 뭐 그다음에 대학 가고 또 대학에서 이제 취업하고 또 사회에 적응하느라 뭐 가장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오징어 게임과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그 다음에 달고나 뽑기 게임 이런 게 나오거든요. 또 공기놀이,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.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이런 거는 어릴 때 우리가 많이 했던 그런 거잖아요. 이런 추억이 담긴 아주 그 고풍스러운 그 놀이와 이 뭐 공포 괴기스러운 이 공상 만화 같은 이 드라마가 어떻게 이렇게 어우러지는지 참 그죠? 기획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이 게임에는요 456명이 참가하는데 한 명당 목숨값이 1억 원이라고 합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456명이니까 456억 원을 넣고 최우석자가 다 갖는 거예요. 예, 그리고 455명은 루저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비참하게 죽습니다. 이 참가자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이제 루저들인데요. 빚에 쫓기거나 뭐 파산을 하거나 이혼을 해서 뭐 이렇게 실패를 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수백 명의 사람이 로또 같이 내가 이 거행의 상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그 로또 같은 마음으로 서바이벌 게임에 뛰어듭니다. 하지만
로또는 그냥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이 게임은요, 승자가 되지 못하면은 탈락이 바로 죽음입니다. 그 죽음도 아주 비참한 죽음이에요. 예, 공포스러운 그런 죽음인데요. 황 감독이 이 시대의 루저로서 이정재를 택한 이유가 너무 재밌더라고요. 기독권의 카리스마를 무너뜨리고 싶었다. 좀 짓밟아주고 싶었다. 근데 이정재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야말로 A급 배우잖아요. 그죠?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정재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의 기독권 세력에 대한 어떤 그 꼴보기 싫음, 옹두르고 싶은 마음, 뭐 보복 심리,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. 정말 이 영화에서요, 이정재는 정말 완전히 망가진 루저로 나오는데요. 자영업에 실패하고 빚에 쪼달리고 이혼을 하고 또 도박 중독에서 뭐 그런 상태고. 근데 이제 이 게임의 룰을 차츰차츰 이렇게 터득을 하면서 최종 마지막 승자가 이제 이정재가 되는 거죠. 그죠? 예. 근데 이제 이정재가 이제 그 최종 승자가 되는 데는 이 오영수, 이제 오일남이라고 1번으로 참가하는 이 뇌종양 말기 노인으로 나오는데요. 이정재와는 계속 알 수 없는 인어들로 계속 이렇게 그 코스마다 만나게 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이정재를 최후의 승자로 이렇게 만드는 역할인데요. 왜냐하면 이 게임의 주체자가 바로 이 오일남 씨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영수의 역할이죠. 그죠? 황동혁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당시 미국 월가에서 엄청난 금융 시위가 있었습니다. 예, 그때 이제 1%의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독식하고 나머지 99%는 완전히 패망하는,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루저, 약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. 그죠?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은 이 사회의 1%의 승자는 결국은 99%의 패자, 루저들의 시체 위에서 서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우리는 이 패자를 기억해야 된다. 고 말하는 그 이 시대의 루즈들의 이 루즈가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이 루즈들을 기억하자.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. 근데요, 이 오징어 게임을 세계에서 지금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예, BTS 못지않게 해외 유명 영화 TV 관련 그런 그 커뮤니티에서요, 수주간 지금 1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. 와,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한 일이죠. 그죠? 포버스, 세계적인 잡지 포버스에서는요,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. 뛰어난 연기, 기억에 남는 캐릭터,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건들로 가득한 강력한 작품이니까 무조건 다 봐야 한다. 다 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. 특히 구슬치기 내용이 나오는 그 6부 깐부 편은요, 올해 TV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의 에피소드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. 제가 그 6부만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뉴욕타임즈도 이렇게 평가합니다. 유쾌한 어린 시절의 게임을 어둡게 비틀어서 대중문화의 감성을 자극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.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평가합니다. 비평가들과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. 그죠?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었다. 특히 천재적인 황동혁 감독의 그 알레고리, 그 표면 뒤에 감추어진 은유, 그죠? 이게 뭐죠? 어둡고 매력적인 생존 게임, 그 다음에 팽팽한 긴장감, 넓게 퍼져 있는 그 미스터리, 그 다음에 매력적인 캐릭터, 그 다음에 계급 의식적인 그 주제,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강력한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제 오징어 게임은요,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적자 생존, 그 다음에 계급 사회, 그 다음에 승자 독식, 이기는 사람만이 다 갖는 사회, 그죠? 이렇게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적나라하게, 아주 리얼리티하게 이 게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저는 올해 그 77세의 깐부 할아버지, 오영수 배우의 그 골든글러브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지난번에 그 미나리 윤여정 씨도 그렇고 또 내일의 국민 가수 박창근 씨의 그 수상도 그렇고 자신의 분야에서 진심을 다해 온몸을 다 바쳐서 온 이 시대의 노익장들의 승리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왠지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들어가면 왠지 이 사회에서 이제 밀려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끼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성숙하고 노련함의 승리로
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일해온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트로피가 아닐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오영수 배우는 이 드라마의 스토리로 광고를 찍자. 이 광고는 어떤 자본주의의 꽃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이걸 거절했다고 합니다. 작품의 순수성에 금이 간다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. 아, 좀 그렇죠. 그죠? 예, 광고 한 편 찍으면 엄청 부자가 될 텐데. 예. 그래서 우리는 오영수 배우의 그런 어떤 순수 예술 세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, 그 힘에 얼마나 이 세계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. 예,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강단을 지켜온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나의 세상에 오지 않을까,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. 아마 내일이 그날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행복할 것이다.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. 라고 믿으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자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